돈을 쫓아다녀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게 만들면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운이 나한테도 지금 왔는데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성공한 사람은 건 돈이 됐던 지위가 높던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내가 에너지를 넣으면은 내가 하루 나갈 때도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넣느냐. 안녕하세요. 디 아카이브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27의 세일즈맨으로 시작해서 출판, 교육, 정수기 렌털, 식음료까지 손대는 사업마다 새로운 시장을 열면서 세계 30위권 그룹을 일군 대한민국 자수성가의 상징이시기도 하시죠. 지난번 말의 힘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제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담은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들 징조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석금입니다. 제가 27살에 세일스를 했는데 제 인생에서 이 세일스를 제가 경험했던 것이 내가 참 행복도 만들고 돈도 만들고 세일스 했다는 것이 내 젊었을 때 아주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일스는 고객을 설득하려고 보다는 신경도 쓰고 또 고객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내 표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내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고객도 다양해서 대한민국의 성공한 사람들, 지식인들, 돈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바뀌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 많은 사람을 만났던 것이 나에게는 큰 영향을 줘서 제가 조금 사회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거라면 젊었을 때 세일스 경험이 가장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책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사진이 있는 띠지를 이렇게 벗겨내면 이게 여러분 작품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김한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근데 이게 홍콩의 크리스티 경매에서 153억에 낙찰된 그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원본 그대로 가져다가 이 책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높은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그 작품이 앞뒤 표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것만으로도 약간 하나의 예술 작품을 하나 이렇게 소장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제목입니다, 여러분. 웅진그룹의 회장님이신 윤석금 회장님이 직접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징조입니다. 이것만큼 확실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는 게스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수천억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대기업 총수가 직접 전하는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징조입니다. 이 말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해 주실 게스트이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성공한 분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유독 아침을 대하는 태도가 또는 어떤 루틴이라던가 보통 사람들하고 달라요. 매일 아침 회장님께서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는 루틴을 무려 50년 넘게 이어오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고 실제로 이걸 하시면서 회장님께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잘 전개가 되면서 또 그게 어떻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에 내가 거울을 본 것은 내가 세일스를 하러 다니니까 내 얼굴 표정이 좀 어떤가, 고객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웃으면은 고객이 나를 좋아할까, 표정을 살피는데 늘 거울을 보고 표정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는 그 거울을 보고 하면서 내가 나를 설득시키는 작업. 나를 설득시킨다는 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운이 좋으니까. 그리고 오늘 만나는 그분도 내가 설득하면 할 거야. 처음에는 단순히 내 표정이나 행동, 언어 이런 것을 연습하는 거에서 점점 이제 나를 설득시키는 쪽. 최근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요즘 같은데 AI 시대는 경쟁이 참 심하잖아요. 네. 경쟁이라는 건 지면은 기업도 비참해집니다. 경쟁사한테 지면은 직원들 눈 보기도 그렇고 기업이 안 된다 그러면 우선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죠. 또 자금도 그렇고. 그래서 이기려면은
그게 얼마나 쉽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잘하는 기업도 긴장을 늘 합니다. 더 잘하는 기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나를 우선 바꾸고 나를 설득하고, 그리고 내가 운이 좋다 하면 운이 정말 좋아집니다. 27살 때까지는 부정적이었어요. 왜 부정적이었느냐면은 잘 사는 사람들을 좀 비난을 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가 선대로부터 농업을 해서 너무 못 살으니까 하루 생각하는 게 오늘 점심을 먹을 수 있냐 하는 게, 저녁을 먹을 수 있냐 하는 게 매일 생각이니까 브리타니카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중에 긍정적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걸 듣고서 내가 이제 부정적이니까 일하기가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고객이 안 살 거야 미리 하면은 가기가 싫어요. 저 고객은 꼭 살 거야. 아, 내가 가면 꼭 될 거야 하니까 가벼워져요. 그래서 그때마다 계속 생각을 바꾸는 일을 한 거예요. 매일마다 만약에 거절당해도 다시 긍정적으로 바꾸고 해서 나를 긍정적으로 바꾼 겁니다. 난 참 운이 좋아. 그거 안 되면 내가 하지. 내가 모자르면 더 배워야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불만자가 너무 많잖아요. 지금도 내가 부정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네. 어떤 때가 있냐면 어떤 때 몸이 좀 안 좋으면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나 봐. 이게 부정적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또 생각을 바꿔요. 김영석 선생님 지금 105살이라는데 내 나이가 있지 영계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하고 비교해야지. 나이 왜 나보다 30대, 40대, 50대, 60대 하고 비교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들어. 어차피 내가 나이가 많아서 하면 바꿀 수 없잖아. 내가 뭐 비난해서 나이가 줄어들면 비난하겠어. 안 줄어들어. 내가 암만 비난해도 내 나이가 안 줄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격이 변했고, 내 이렇게 했더니 건강이 좋아졌고, 내가 의욕이 더 생기고, 에너지 하나 만드는 사람과 못 만드는 사람은 하늘과 땅이 돼요. 몇 년 지나면은 자기한테 에너지 넣으면 신나게 산 사람이고, 일도 잘 되고, 주변도 모여들지만 에너지가 없는 사람. 그래서 난 죽은 사람이라고. 에너지 없는 사람은 눈빛이 죽어 있고 행동도 느리고 표정이 밝도 않고 어딘가 뭘 고민이 많아. 이 에너지가 못 넣는 사람. 에너지를 넣으면 소화도 잘 되고 건강도 해지고, 그런 내 경험이 소중해서 그래서 이 책에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네. 책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와닿았고 처음 보는 최고의 단어였습니다. 싱싱함. 네. 싱싱함을 강조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보셨을 때 나이가 들어도 그 싱싱함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오히려 나이는 젊은데 싱싱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셨을 거고,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갈리는 건지, 그리고 또 이 싱싱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교사를 강의를 매년 시켰었어요. 대학원장이 강의장으로 가면서 나보고 선생님이 좀 많이 자는 사람이 많은데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강의 가는데 선생님이 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딱 걸어 올라가서 말을 안 했어요. 1분만 말 안 해도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서서히 이런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한 게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살아 있어도 다 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보면 늘 졸거나 늘 자신감이 없거나 눈빛이 없거나 이 사람 다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강의를 해도 졸고 앉았고 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학생이 자는 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부 버떡 들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산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산 사람이라는 게 뭐냐면 싱싱한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 물고기나 동물도 보면 싱싱하면은 굉장히 그 힘이 넘치는 물고기, 그 값도 더 받아요. 그런데 사람도 똑같거든요. 사람이 만나면 저 사람이 의욕이 있고 싱싱해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젊다는 게 좋은 게 젊으면 훨씬 싱싱한 거예요. 근데 젊은 애 늙은이가 많아. 그리고 젊은 애들 때부터 싱싱하면 내 주변에 사람이 달아나요. 면접 보러 가도 떨어져. 그날만 쌩긋쌩긋 웃고 잘하려고 해도 이 얼굴에 보면 느껴져. 그러니까 면접을 봐도 이 사람이 살아있냐. 우선 뭐 스펙은 다 똑같은 조건이라면 그 사람을 쓰죠. 저 사람 뭘 시켜도 할 수 있겠구나. 의욕이 있고 표정이 밝고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싱싱한 사람은 뭘 얘기해도 대답을 해도 그렇고. 특히 나는 이 책을 내면서 제일 신경 쓴 게 젊은 사람들이 20몇만 명이 방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책을 읽었으면 지금 가진 조건이 없어도, 그리고 생각만 바꾸면 이 세상은 넓고 이 세상은 뭐든지 내가 원하면은 만들 수 있다. 자신감을 얻는다면은 그게 노동을 하든
그게 산업 현장에서 뭘 하더라도 다 시킬 수 있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자신감 있다. 내가 하면 된다. 그런 자신감들이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밝게 하고 방에 앉아가지고 맨날 부정적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게임이나 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래서 나 사업 자금 좀 내주면 어떻나 장가 갈래도 우리 아버지가 돈이 없어 못 가 이러고 앉아서 불만만 잔뜩 하면은 그거는 자기가 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에너지를 자꾸 매일매일 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나 같은 사람도 있고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이 하는 사람 이제 더 많아져요. AI 시대는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건 이 책에서도 나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인간이 신도 아니고 기계도 아니에요. 그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늘 완벽하질 않아요. 부족한 것을 자꾸 이렇게 더 채우는 거. 그래서 정신적으로 부족하다. 이걸 채워줘야 되거든. 정신적으로 한다. 육체적으로 건강해야 한다. 이걸 채워줘야 되거든.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는 건강을 참 좋게 만들어요. 건강을 좋게 만드니까 건강하면 에너지가 자꾸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난 그런 젊은이들 언론에 보도된 거 보고서 이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나라가 더 선진화되고 더 좀 아름다운 나라. 이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부강으로 가는데 우선 정신적으로 좀 더 부강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돈 이야기인데요. 회장님이 한때 한국 주식 부호 8위에 또 오르시기도 하셨었죠. 그런데 정작 주식 부자를 막 목표로 나는 주식 부자가 되겠다. 뭐 이렇게 목표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셨다고. 실제로 CNBC가 전 세계 자수성가 억만장자 21명을 직접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들 대부분이 돈을 버는 게 목표다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재밌어하고 하고 싶어하고 그 일을 열심히 한 결과로 돈이 따라왔다 그냥. 예,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한번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 만나면 옛날보다 더 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꿈이 뭐냐? 돈 버는 얘기가 상당히 옛날은 속으로 그런 생각했다면 요즘 표현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돈을 벌겠다고 해서 돈을 벌리는 사람은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돈을 쫓아다녀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돈을 벌고 싶던데 하고서 자기는 난척하고 계속 쫓아내 돈이 안 벌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운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다 씨앗을 뿌리면은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환경을 만든다는 건 씨앗을 뿌린 다음에 거름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가꾸고 또 그것이 환경이 햇빛이 얼마나 드는 곳이고 이런 환경을 만드는. 우리는 물고기를 보거나 새를 보면 물고기가 몰려 있는 데만 몰려 있습니다. 그건 바다도 그렇고 민물도 그렇습니다. 우선 먹을 게 있어야 되고 물의 온도가 맞아야 될 테고 또 큰 물고기는 물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이런 환경이 안 맞으면 물고기가 거기는 없습니다. 새도 추울 때는 새가 열이 많으니까 열이 많은 새는 추운 데로 가고 여름에 견디는 새만 남아나요. 그러니까 먹이가 있느냐 내가 견디냐 그 새가 생각이 좀 부족해도 그런 걸 잘 알아요. 그 영리해요. 어떤 면에서 새도.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스스로 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돈을 쫓아가게 만들면 돈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돈을 오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 예를 하나 들으면은 가장 친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가 바둑을 좋아해요. 바둑을 좋아하는데 일본 오사카 영사로 간 사람이 영사로 가니까 한국에 그 친구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좀 두고 싶은데 너 일본에 올 수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 일본 여권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일본을 가냐? 그러니까 이 영사니까 그건 내가 해줄 테니까 오기만 해라. 근데 여기서 두 가지 그냥 가기만 했으면 가서 일본 가서 바둑 두고 음식 좋은 거 얻어먹고 왔을 거예요.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본을 그냥 갈 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 미장원을 했어요. 미장원에 보니까 그 도구가 다 일제거든요. 그래서 일본 갈 때 그 일본 회사 이름을 쭉 줘가지고 바둑 두러 간 거예요. 그 영사 보고 이런 회사 좀 소개해달라니까 영사가 직접 전화해줬어요. 그 업체 사장한테.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일본에 한국 영사가 하니까 보증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총판 계약 하나 하니까 미장 전국 돈을 다 두르는 거예요. 도매상 같은 데서. 그러니까 그게 부자 된 계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은 돈을 그냥 두른다. 가서 바둑만 두고 왔으면 돈이 없죠. 그러나 내가
돈을 오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나한테도 지금 왔는데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운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죠. 성공한 사람은 건 돈이 됐던 지위가 높던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운이 좋아서 된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능력이거나 판단력이거나 선택이거나 이걸 잘한 사람들이 내가 에너지를 넣으면은 내가 하루 나갈 때도 난 운이 좋은 사람이야. 아마 나를 채용하면은 그 회사가 복받을 거야. 그 회사가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어떻게 넣느냐 그런 것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무엇보다 회장님이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가 될 징조입니다. 이번 신간 저서에서 좋은 멘토 얘기를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예,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자산을 불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회장님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멘토를 찾으셨는지, 어디서 찾으셨는지, 그리고 멘토를 내 사람으로 만드는 뭔가 기술이 따로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위에 진짜 멘토로 삼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런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옛날에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일보 논설위원이신 분을 내 멘토로 했는데 그분은 사업 하나도 몰라요. 글만 쓰는 분인데. 그래서 내가 뭘 물으러 하면은 답을 정답을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만 이렇고 세상 사는 기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속을 새기는데 어떻게 하면 그분이 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렇게 얘기하는데 갔다 오면 시원한 거예요. 기분이. 왜 우리는 해답은 없어도 누구한테 얘기하고 나면 시원한 거 있잖아요. 그런 분을 내가 멘토 삼고 그 다음에는 이제 기업인하고 교수하고 행정에 있던 분을 내가 세 분을 멘토로 삼아서 수시로 밥을 먹으면서 토론을 늘 나눈 적이 있죠. 그래서 그 멘토가 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멘토를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멘토는 이미 연령 차이가 많이 나요. 만약에 20대, 30대들이 날 멘토하려면 만나기도 어려울 뿐더러 연령 차이가 나니까 될까 안 될까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 저 사람 좀 가르쳐주면 도움이 크게 되겠다는 사람 멘토를 해줄 수 있지만 그런데 아무나 갖다 멘토면 내가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멘토를 찾는 것도 본인이 예를 든다면은 어디 강의를 들으면서도 멘토를 찾을 수 있고 나는 내가 강의를 대학원 과정을 11군데 다녔어요. 근데 거기에 강사들은 대한민국의 최고 강사들만 나와. 그 강사들한테 정보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기업의 소개도 하고 어느 나라의 소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각계 소개를 할 때 거기서 얻는 지식이 꽤 크지요. 그러니까 책도 봐야지만 신문도 봐야지만 내가 멘토를 정했다면 부단히 노력해서 그 멘토가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이래야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냥 뭐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자기 스승을 찾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스승을 찾을 때도 내가 변하고 있어야 스승을 빨리. 저런 사람이라면 한번 늘 만나서 키워주고 싶거나 나 같은 경우도 젊은 사람한테 배우는 게 많아요. 때때로 그러고 젊은 사람들하고 많이 만나는 게 우리 고객은 젊은 사람이 많거든. 더군다나 우리 싱크빅 같은 어린애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안 들으면 나는 자꾸 퇴보되거든요. 그래서 멘토가 꼭 필요한 거예요. 젊은 사람은 지끼리끼리 만날 받아서 뭐 새로운 정보나 좀 저기 한 걸 못 얻거든요. 나는 내 책에 자신감 있는 게 내가 경험한 얘기를 썼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책이라면 그거 숱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어떤 경우도 우리가 출판사라서 뭐 어떤 사람들이 작가가 만든 뼈대를 요만큼도 못 건드립니다. 거기 철자법이 틀거나 근본 문맥이 잘못된 것만 손질되지 그 이해는 내 것이 경험되고 왜냐하면 나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내 책을 안 보면 내가 경험한 건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5번째 책도 내야 되겠다는 게 젊은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 그러다 희망, 꿈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심어줄까.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경험 있고 내가 세상에 얻은 게 많잖아요.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얻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내 경험을 젊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다면 이런 책이나 영상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젊은 사람들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세상에 태어난 가장 소중한 소임 중에 일부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971년에 브리테니커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하셨고요. 2010년 초반에 재계 30위권의 그룹을 만드셨고 중간에 또 위기도 겪으셨고 다시
일어서기까지, 또 우리나라 최초의 사례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탑 100 안에서도 70위권의 대기업으로 다시 만드셨고, 이렇게 50년을 넘게 달려오신 회장님이 이번 신간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징조입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렇게 자기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가라는 게 내 가까운 쪽에서 우리 아버지, 형제, 친척이 나를 좋아하면은 그건 내가 처신을 잘한 겁니다. 또 하나 내 직원이 나를 존경하거나 상사를 존경하나 하면 그 사람이 능력도 가지고 처신도 잘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연락해 되면 다른 일 제쳐놓고 만나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자고 해서 만났을 때 반가워하는 표정. 이런 것이 내가 행동한 것이 종합이다. 나는 약속을 잘 지켰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는 언어나 경제적으로 도와줬는가. 어떤 경우에서 내가 점심을 10번을 사도 사람들 화 안 내야 되는데 점심 2-3번 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는 밥 한 번 안 산다고 에이 그러면 내가 형편이 나서 점심을 10번 샀다 하더라도 야 나는 세상에 보람이 있다. 그리고 넌 날 만나줘서 고맙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사람이 점심을 늘 얻어먹지만은 아 저 친구 참 내가 제일 친한 친구야. 이럴 수 있는데 그거 내가 한 번 사면 네가 한 번 사고 그건 경제력이 다를 때는 좀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 사람 만나면 만날 땐 시원한데 어째 지나가고 나면 찝찝해. 그럼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 늘 그래요. 만날 때 소주 먹을 때는 그냥 어제도 같이 욕하니까 기분 좋았는데 하여튼가 발전적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에너지를 빼가는 사람, 나한테 나쁜 걸 자꾸 강요하는 사람, 회사 욕하고 동료, 매니저 욕하고 그러니까 그걸 내 기운을 빠진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만날 때 늘 기분이 좋았어. 그럼 배울 게 있고 도움이 되는데 저 사람을 만날 때 기분이 좋아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늘 미래에 꿈을 계속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 뭘 될 거야,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감도 있고 저 사람처럼 하면 에너지가 생기잖아. 이렇게 바꿔가면 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윤석금 회장님 이렇게 둘이서 나눈 이 오늘 대화가 이런 말 자주 하면 부자 될 징조입니다. 이번 신간에 담겨 있는 책의 내용 중에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대화를 들으시고 나도 이런 말을 자주 해서 경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번 회장님 신간을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윤석금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